안녕하십니까. 가치로서의 자연과 인간 온라인 강의 첫 주 시간입니다. 여러분 반갑고요. 이 가치로서의 자연과 인간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주차이기 때문에 이 강의 계획서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수업 진행 방법을 또 얘기하고 그리고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대해서는 송인창 씨가 지은 그 천명과 유기적 인간학이라고 하는 주 텍스트를 사용을 하고 그 출판사는 심산출판사입니다. 2011년도에 출판을 한 바가 있고요. 이 강의 계획에 대한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제일 중요한 강좌 개설의 목적입니다. 제목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느낌이 오겠습니다만은 가치로서의 자연과 인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연에서 인간이 태어나고 또 인간은 또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그 자연이라고 하는 이런 그 우주 만유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 개념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자연이 우주 삼라 만상 만유의 그런 이 운행의 흐름과 이치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함으로 해서 그러한 자연의 이치가 우리 자연의 일부인 인간과의 관계 이런 것을 면밀히 살펴봄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깊은 이해를 하고 또 이에 따라서 그래서 올바른 인간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 정체성 확립에 따른 인간의 삶의 가치를 우리가 좀 더 함양을 하는 데 있다. 이렇게 이 강좌의 개설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강좌 가치로서의 자연과 인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요. 이러한 이 자연과 인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 인간의 정체성, 또 올바른 삶의 가치 함양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만물의 영장인 인간으로서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이렇게 인간관계를 하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그 공부를 함에 있어서 이제 15주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듣게 되고 또 토론을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그 수업 진행 방법에 대해서 이제 그 수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일반 이론에 입각한 그러한 어떤 이론식의 강의 이것을 한 80% 정도를 할애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발표 그리고 토론을 10% 정도로 할애하고 있습니다. 기타 여러분들이
과제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10% 정도로 비율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다음으로 수업 평가 방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출석하는 거, 이 출석은 자동으로 체크가 되죠. 점수도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100% 내에서 20%를 차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발표라든지 학습활동, 또 그 과제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20%로 할애를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필고사라고 하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을 통해서 각각 30%씩 할당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성적을 나중에 최종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 진행 방법과 평가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 15주 동안 진행될 여러분들이 강의를 받고 또 토론을 하고 적극적인 또 과제 활동을 함으로 하는 그런 시간이 주별로 이제 그 소주제를 나눠서 진행을 할 겁니다. 따라서 1주차는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전반적인 강의 소개가 되겠고요. 이것은 수업 개요와 진행 방식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또 두 번째 2주차 강의 시간에는 소주제가 중국 상대의 천관이라는 소주제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 동양에서의 그 철학이 태도된 곳이 이제 중국으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중국에서 태초에 그 우주 자연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가졌고 거기에서 그 우주 자연에 대한 그 개념을 어떻게 확립을 해왔으며 따라서 그 천사상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하는 그 천사상의 연원을 우리가 살펴볼 것이며 또한 이 우주 천지 이 삼라만상 만유들의 어떤 그런 움직임들 이런 그 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 경천사상이 어떻게 배태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사상체계로서 체계화가 됐는가 하는 것들을 또 살펴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원시시대부터 자연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모든 삼라만상 만유에 대한 의존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런 가장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초월적인 그런 권능,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이제 받들고 종교화가 되게 시작이 되는데 그 위치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천재라고 하는 소위 옥황상제라든지 이런 말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런 그 천재에 대한 의미가 어떻게 태동이 됐는가 그리고 그 의미는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변천이 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2주차, 둘째 주차에 우리가 강의할 내용과 여러분들이 함께 토론하고 또 논의를 할 그런 그 과제가 되겠습니다. 3주차에 있어서는 소주제를 서주시대, 천사상과 인간 발견이라고 하는 소주제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중국의 역사는 곧 그 어떤 인류 문명의 출발이기도 한 것이죠. 출발의 과정입니다. 그런 그 역사의 과정 속에서 그것을 연원해서 어떤 사상 체계를 살펴보는 것인데
지금으로부터 3,000년 내지 5,000년 전의 그런 그 중국의 고대 시대 때를 이제 살펴보는 것이죠. 물론 그 이전의 시대도 있었고 합니다만은 그 이제 기록화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출발을 해서 우리는 그 연원을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위치, 인간의 발견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관련돼서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이 천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어떻게 생성이 되어 있는가. 앞서서도 얘기를 했지만 1주차에서 전체 우주 만유에 대한 이런 그 자연에 의존하는 원시 생활에서부터의 인간의 그 행태에 따른 그런 그 경천 사상이 배태되었고 그에 따라서 천재가 어떻게 내재화를 되는가, 인간 심성 깊은 곳으로 어떻게 내재화가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것이고, 또 이제 그것이 이제 그 발전을 해서 이제 자아 성명의 근원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되죠. 따라서 그러한 자아 성명의 이 근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또 왜 그렇게 우리 인간의 자아 성명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인가, 근본적인 그 연원 이런 걸 살펴본과 아울러 그런 것들의 그 이제 진척 상황들, 또 발전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겠죠. 따라서 이제 그것이 하나의 그러한 근원들이 천명사상으로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명사상에 대한 이 발전 과정과 생성 과정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게 되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 천명사상과 덕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 덕이라고 하는 개념도 이제 면밀하게 살펴보고, 또 그에 따른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들 이런 것들을 또 서로 교환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발표하는 시간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이렇게 3주차가 지나면 이제 4주차에 가서는 이제 바야흐로 이제 사상 체계가 완전히 확립되는 그런 단계가 되셔서 소주제를 공자의 천명사상 및 인사상으로의 전승이라고 하는 소주제로 강의가 시작이 될 겁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이제 바야흐로 중국의 역사와 연계해서 그야말로 춘추 전국 시대로 이제 흘러가면서 춘추 시대에 있어서의 그 난세를 어떻게 인간들이 극복을 하고 또 그 솔루션을 찾아가는 이런 그 백가정명 시대에 이르게 됨에 따라서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아주 걸출하게 나타나는 그 철학자 공자가 이제 나타나면서 그것을 정치적인 천명사상을 체계를 확립을 하게 되죠.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 고찰과 함께 그 천명사상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확립이 되어가는가, 그리고 어떻게 기능을 해나가는가 하는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게 될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천명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또 승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덕적 천명사상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 또 고찰을 하게 될 것이고, 또한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 하나의 그 인간 그 존재로서의 근원으로서 이 천명사상이 체계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인간 존재의 근원이 어떻게 이 천명사상하고 연결이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또한 인간 본성, 인간이 본래적으로 본성이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점들을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과 그런 그 발표들을 또 함께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4주가 끝나면 5주차의 강의는 소주제가 인격적 본질로서의 인간 성명이라는 소주제로 출발을 할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서 공부를 했듯이 천명사상이 이제 인간 존재의 근원이면서 인간 본성의 근거가 된 그런 것들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 자연 즉 천명과 이 덕성이라는 관계가 설정이 되고 이것이 도덕률의 표준과 근거가 된다는 것을 이제 그 분석적 근거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또 가장 핵심이 되는 인과 덕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또 더 깊은 고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과론적으로 인간 성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인성, 인간의 본성의 문제로 귀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상한 설명을 듣게 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이에 대한 느낌이나 또 이에 대한 어떤 견해들을 이제 발표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6주차에 있어서는 인간 성명 내용과 성격이라고 하는 소주제 하에서 이제 이 덕이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분석으로 이제 사덕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더욱더 정밀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되죠. 맹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정립이 되는 것이죠. 물론 공자는 이제 맹자보다 한 100여 년 시대에 후의 사람으로서 전국 시대에 중국의 역사 중에 춘추 전국 시대가 있었는데 춘추 시대를 지나서 전국 시대에서도 역시 세상이 어지러운 난세의 계속이 되었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 시대의 공자의 하나의 사상 체계를 더욱더 발전시켜서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지만 제자와 다름없는 그러한 사상을 그대로 이어 계승을 하면서 보다 더 발전된 이 분석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덕과 사단으로 정립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바로 이제 이 인간의 성, 이 본성, 그리고 힘, 마음이라고 하는 이 두 부분 큰 축을 이제 정밀하게 정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과론적으로 인간 본성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설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봤겠습니다만은 성선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6주차에서는 이러한 강의와 아울러서 여러분들의 이제 견해와 여러분들의 느낌들을 발표하는 그런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주차에 있어서는 인성을 통한 자연의 이치, 즉 천명의 자각이라고 하는 소주제로 강의를 할 겁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천인일관, 즉 천과 인간이 하나로 관통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을 살펴보고 뿐만 아니라 이 주체성, 자존이라고 하는 것, 이 주체성에 대한 심층성 있는 분석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자존심이라고 하는 존심양성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바로 이 천명의 자각으로부터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스스로 깨닫게 되는 그런 부분을 깊이 있게 분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자연의 이치를 그대로 인성으로 내재를 화를 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근본적인 자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정말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붙들고 살기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근본적인 마음이 인간의 그 성선, 근본적인 마음이 본성이 선한 것인데, 그리고 그 세상의 모든 자연의 이치가 거기에 담아져 있는 것인데, 이것을 잊고 우리는 살고 있다. 따라서 이것을 구하면 얻는다. 구방심. 잃어버린 마음, 방심이죠. 이러한 잃어버린 마음을 구해서 우리가 다시 되찾는 이런 자각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될 것이고, 이에 따른 여러분들이 이제 기탄없는 여러분들의 견해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생각들을 발표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8주차에 있어서는 이 자각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자각을 할 것이냐 하는 거, 자각의 목표점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소주제 하에서 우리가 성명의 이치를 따져보고, 그리고 그 성명의 이치를 확실하게 우리가 각인한 다음에 이 독성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 이런 그 방법들을 모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면 이 천과 명이라고 하는, 천과 명, 즉 이제 자연의 이치입니다만은, 그 천과 명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우리는 분석적으로 고찰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도덕적 인간의 완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 즉 그것이 자각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8주차를 이제 강의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여러분들의 활발한 토론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9주차에 있어서는 제목이 이제 자각의 방법이라고 하는 소주제로 강의를 시작을 할 겁니다. 강의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앞서서 그 자각의 목표라고 했는데, 이 자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하느냐, 바로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궁리, 진성, 감통의 그런 방법과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 궁구, 이치를 궁구하는 것이죠. 말 글자 그대로 한다면 이치를 궁구하는 것이 바로 궁리입니다. 그래서 궁리 방법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고, 근본적으로 그런 그 사상적 그 근원들이 어떻게 거기에 드리워져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그것들이 이 세상 자연의 이치를 궁구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궁구를 할 것이냐, 또 그 원리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진성입니다. 진성의 방법입니다. 진성은 이제 다할 진자, 성성자입니다. 그러니까 성을 다한다, 그런 얘기죠. 성실성, 또 성으로 들어갑니다만은 그 인성, 본성이라고 하는 개념도 역시 성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성, 그것을 다한다. 그런 것이죠. 내가 원래 내재 마음속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심성의 그 본질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거, 그런 방법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분석적으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감통의 원리입니다. 감이 수통의 준말이죠. 모든 것이 이렇게 느껴서 하나가 되고 혼연일체가 되는 그러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원리는 이제 우리가 깊이 있는 논의를 고찰을 하면서 그러한 설명을 풀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강의와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에 대해서 느낀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토론에 붙이고, 또 여러분들이 의견들을 개진하는 그런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주차에 있어서는 이제 이러한 그
자연의 이치를 이제 자각을 해야만 되는 것이고, 그런 목표점을 세웠고, 그런 거 어떻게 접근해서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달성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주제는 자연의 이치의 도덕적 실현, 즉 천명의 도덕적 실현이라고 하는 소주제로 강의를 시작을 할 겁니다. 이제 내용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육아의 어떤 기본 실천 요목으로서 이게 도덕적 실현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또 너무 고차원적이고 너무나 철학적이고 이런 어려운 그런 측면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장 비근한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세세한 그런 일들, 사소한 일들 이런 것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자연의 이치의 도덕적 실현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이 있죠.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가까이에 있는 것이 행복이다. 가까운 데서 그 행복을 찾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 가까운 데서 행복을 찾음으로 해서 멀고 또 더 깊은 그러한 행복을 만끽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거 우리가 자연의 이치를 도덕적으로 실현한다고 하는 것 자체도 역시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고차원적인 게 아니죠. 따라서 우리가 사소한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효와 재라고 하는 개념, 이것을 고차원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찾아보고 어떻게 이행을 해야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사덕이라고 하는 것, 소위 얘기는 이제 또 의예지라고 하는 그런 사덕이 있죠. 이거는 이제 공자로부터 나온 이제 맹자에 이르기까지 체계화된 그런 사덕으로 일관되는 것입니다만은 이러한 인의예지라고 하는 사덕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충서라고 하는 개념, 우리가 충서. 충서는 이제 충성 충자에 용서할 서자죠. 따라서 이 충서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현되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진행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몸소 사소한 일상생활로부터 실현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탄 없는 의견이나 이런 발표 또 토론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진행을 할 것입니다. 11주차에 있어서는 이제 공자의 정명사상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소주제로 해서 이 정치에 대한 이제 4월 15일이면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따라서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학생들도 이제 18세까지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연령으로 이제 낮춰졌고 하기 때문에 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그런 현실이죠. 따라서 이러한 차제에 이 정명사상이라고 하는 정치 어떤 이상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고 귀감을 삼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우리가 온고이 지신해서 그야말로 옛 것을 사용을 해서 옛 것을 이용을 해서 오늘날에 더 좀 더 나은 새로운 것에 접목을 시키는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고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치 이상을 한번 살펴보고 그러한 이 정명사상이 깔고 있는 정치적인 원리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정명의 정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분군신신 부부자자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곧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그리고
부부, 남편은 남편답고 또 부인은 부인답고 아들은 아들답고 부모는 부모답고 이러한 것이 바로 정명이죠. 정명의 그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정말 그 하나의 리더십으로서 이 국민들을 조정을 하고 리드를 하는 그런 정치 지도자로서의 그런 필요성이 바로 대두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명의 정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일관된 그러한 그 사상 체계의 설명과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그 현실에 입각한 여러 견해들을 한번 서로가 나누는 그런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주차에 있어서는 맹자의 왕도사상이라고 하는 소주제로 강의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왕도정치라고 하는 거, 이 왕도정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오늘날에도 본받아야 될 만한 귀감을 삼아야 될 만한 그런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도의 철학적 근거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왕도 정치라고 하는 것은 소위 얘기해서 패도 정치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패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힘의 논리, 힘 있는 어떤 공권력, 국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실 대통령을 선거를 통해서 뽑습니다만은 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결국 100%의 모든 국민들이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죠. 30%도 미만 되는 그런 지지율을 받고도 대통령이 됩니다. 왜? 다른 이 후보자보다는 더 많은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 대통령이 30% 미만의 지지를 국민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 이제 모든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모두 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공권력을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거죠. 경찰력이라든지 검찰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그 공권력을 갖게 되는데 따라서 이러한 공권력에 의해서만 모든 것을 밀어붙이는 정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있기 때문에 법치주의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측면들을 우리는 이제 기감을 삼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왕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왕의 어떤 덕, 패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한 그런 정치 리더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철학적 근거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 왕도 정치, 즉 패도 정치의 반대인 왕도 정치의 목표와 그 실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그 정치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기탄 없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또 서로가 어떤 그 합리적인 그런 그 의견들을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그 시간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3주차에 있어서는 천인, 즉 자연과 인간이죠. 천인 사상의 변천사적 이해라고 하는 그런 소주제로 강의를 시작을 할 겁니다. 여기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원래 천과 인, 그러니까 앞서서도 서두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우리 인간은 자연에서 나서 자연으로 돌아가죠.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연의 일부인 것이죠. 따라서 이게 천과 인, 천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기서는 이제 우주, 만유 이런 것들을 개괄적인 그런 그 개념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과 인이 분리된다는 개념, 또 천과 인이 일관된다는 개념을 어떻게 우리가 분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것이고 또 천과 인이 분리되어 있지만 또 일관되고 그리고 또 천과 인이 감응을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그런 개념들을 살펴봄과 아울러서 천이 인간한테 내재화되어 있는 근본적인 그런 상태를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인사,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그리고 대천명, 그리고 천명을 기다린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관련된 그런 그 용어들이고, 뿐만 아니라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극한 정성이면 하늘도 감응을 한다 라고 하는 뜻이죠. 진인사 대천명 또 그리고 진인사 대천명과 아울러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들이 바로 여기에서 연관된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그런 것들을 개진하고, 또 그것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14주차에 있어서는 천인, 사상의 정리를 하는 것, 즉 자연과 인간의 관계, 그런 사상 체계를 정리한다라고 하는 그 소주제로 해서 결국 이런 것들이 가치로서의 어떤 그 이해가 필요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규범으로서의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 규범은 우리가 당위성의 문제죠. 당위. 즉 우리가 마땅히 그러해야 함,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함이 바로 규범인 것이고 당위성입니다. 그런 것들로서의 그 이해를, 자연과 인간의 사상체계를 이해를 하는 그런 그 의미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가치, 정말 우리가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가치관으로서의 그 가치를 가질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이해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개인적인 그런 그 견해들이 활발하게 도출이 돼서 서로가 서로의 그 어떤 이 가치관의 그 어떤 차이들을 서로가 이제 인정을 하고 그런 것을 폭넓게 서로가 의견을 나눔으로 해서 어떤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 서로 어떤 이 그 합리적이고 서로가 서로의 도움이 되는 그런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상당히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활발한 토론이 바로 이제 주축이 될 예정입니다. 15주차에서는 이제 마지막 주차죠. 그래서 이 총정리와 토론을 하면서 지필고사를 보는 시간으로 이제 갖게 되겠습니다만은,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올바른 인간이 올바른 삶은 과연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가치관은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폭넓게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발한 적극적인 그런 참여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전체적인 15주에 대한 개괄적인 그 강의 진행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강의를 맡고 있는 저를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성명이 김수일입니다. 김수일 교수이고요. 전공은 철학, 특히 이제 동양 철학 부문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 있고, 그리고 제 이제 참고적인 제 이메일 어드레스는, 이메일 주소는 바로 7ksi @골뱅이죠. 호서.edu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7ksi 골뱅이 호서.edu. 그리고 이제 전화번호는 010-2277-0673번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강의와 관련해서 의문 드는 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강의 위에도 이 강좌 자체가 우리 그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인간의 그 어떤 정체성을 확보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삶의 이야기죠. 결국 삶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항과 관련해서 어떠한 문제라도 애로사항이 있거나 의문점이 있거나 하면은 하시라도 연락을 하면 우리가 서로 좀 도움이 되는 소통의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적극적인 여러분들이 이제 소통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1주차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